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직장을 벗어나 자유롭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해봐요 입니다. 어때요? 지금 직장인이신가요? 직장인이라면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직장인들 일요일 저녁 때만 되면 두렵기까지도 한다고 해요. 왜냐면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매주 겪는 일이잖아요. 왜 두려울까요? 월요일날 되면 미팅도 해야 되고 업무 실적도 보고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만 해도 두렵기까지 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평생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여건만 되면 이 직장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에 발을 붙이고는 이루로 돌아갈 수 없다. 네,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의 작가는 버크 헤지스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이전에 하나 소개시켜 드린 게 있어요. 어떤 책이었죠? 네, 바로 파이프라인의 우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경제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버크 헤지스 이분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책들이 되게 얇고 작아요. 그래서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죠. 그렇지만 이 책에는 수없이 많은 깨달음과 통찰이 담겨져 있어요. 이 책 역시도 직장인들한테 어떻게 벗어나 자유롭고 내 날개를 달고 내 능력을 펼치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강사이고 또 작가이고 엄청 많이 팔렸죠. 이런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오프라인은 강의도 하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이렇게 살고 싶죠. 이분은 자신의 이런 삶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책 역시도 이 파이프라인 우화처럼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처음 읽게 된 건 2012년도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건 아마 2004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절판이 됐고 이 책 다음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012년도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던 때거든요. 빚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그때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지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한테 큰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직장주의를 당연시하며 월급의 대가로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직장주의,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을 당연시하며 월급의 대가로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직장은 달콤한 함정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부나 고용주에게 의존하면 여러분은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언젠가 우리가 택해야 할 자유기업을 통한 독립의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직장에서 벗어나 자유기업, 1인 기업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직장주의는 뭐냐면 이 현대 산업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직장이라는 게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꿈이자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까지 해요. 그런데 어쩌죠? 우리는 직장이라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고 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지각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조직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나요? 완전히 내 시간과 내 육체와 내 능력과 내 영혼까지 바쳐야만 매달 그 월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죠.
말하자면 이제 형대판 노예죠. 직장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부나 고용주에게 의존하면 여러분은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커다란 대가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쳐야 하고, 요즘에는 평생 고용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중간에 잘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연봉이 많지 않은 회사가 아니면 보통 중견기업 회사에는 평생을 다녀도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치러야 될 커다란 대가라는 거죠. 네, 이 책의 목차는 총 이제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친절하게도 각 부, 각 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부는 어떤 길이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1부는 독립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더불어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위해 치르는 대가는 성공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고요. 2부는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파산한다는 것은, 이 제목이고요. 내용은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파산하는 것과 가난해지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허구와 직장이 점점 불안정해져가는 이유를 파헤친다. 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3부는 그래서 결론이죠.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한 대안. 그래서 3부에서는 부를 창출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을 배운다. 여러분은 현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이상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개인 독립 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의존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책을 읽으면 습관적으로 이 책은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기 때문이죠. 이 책은 당연히 직장인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또 직장을 지금 구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직장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통제가 가능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또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재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복권에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구시대의 신념에 집착하고 있다. 그 신념이란 바로 좋은 직장 선호 심리를 말한다. 복권에 기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봉 인상과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 고용이라는 안일한 이상을 쫓고 있다. 어떠신가요, 직장인분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어찌 보면 이제 평생 고용이 보장이 됐어요. 또 열심히만 일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되나요? 통계를 봐도 직장인들 평균 은퇴 나이가 한 51살 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나이에 은퇴해서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와서 유능한 인재가 정작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도 직장 다닐 때까지만 해도 월급이 나오니까 매달 나오는 그 월급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가능했죠. 근데 자이든 타이든 직장에서 내가 갑자기 나왔을 때 그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이 없어질 때 그게 3개월, 6개월,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 수준이 바로 한 단계 아니라 3, 4단계 내려가죠. 많은 은퇴자들 제가 상담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직장인들의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커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 정말 이상하군요. 자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을 키워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 내 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통제권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지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처음 부분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커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또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린 평생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죠. 바로 시험 성적으로, 야단으로, 매로, 평가로 바로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허락되지 않는 세상에 살아왔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떡하죠? 여러분 직장 들어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나요? 바로 압박이 들어오죠. 그래서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통제권이 100%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내 사업은 통제권이 나한테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은 통제권이 나한테 있나요? 네, 1도 없습니다. 내 사업은 하다가 실패를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실패와 실수의 경험이 다 내 것으로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업가들은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 왔고요. 중요한 건 통제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을 나와서 바로 사업을 하라고 절대 말하진 않아요. 단지 지금 그 직장을 다니는 곳이 내 인생 이막 플랜 B를 준비하는 그런 디딤돌로 삼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위해서, 오로지 직장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직장은 기본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플랜 B,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만들어서 준비해 가셨으면 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모든 초점을 성공이나 승리에만 맞춘 나머지 실패를 병적으로까지 두려워한다. 하지만 실패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나는 실패에서 언제나 귀중한 교훈, 실패하지 않았다면 결코 배울 수 없을 교훈을 배운다. 그리고 그러한 교훈은 미래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네, 저도 이런 실패나 실수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계속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작가의 말씀처럼 나는 실패에서 언제나 귀중한 교훈, 실패하지 않았다면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교훈을 배운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실패를 하면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제 탓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탓을 해야만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개선해 가게 되면 제 능력이 예전에 이만큼이었다고 하면 그 개선된 만큼 약간 커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커진 것만큼 저는 새로운 일을 할 때 더 잘해낼 수 있겠죠. 이게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 겉으로 보이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통찰력, 그런 힘, 일반인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저도 예전에는 이제 제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됐다고 하면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그걸 이제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좋아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아진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더 큰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실패는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실패, 실수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게 왔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맞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누에고치 않은 편안하고 안전하며 따뜻하다. 만약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히 번데기로 안주하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여 아름답게 날아오르는 나비로 선장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곤충들을 보면 변태라는 걸 하죠. 이제 누에고치를 이렇게 해서 이 변태의 과정을 바꿔서 결국 이제 나비로 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안은 굉장히 안전하죠. 따뜻하고 포근하고. 근데 변태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험난한 과정을, 이 여정을 겪게 될까요? 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날아가기 위함이죠.
이것은 모든 대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되는 것. 미물인 이 곤충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험난한 과정들을 이겨내고 겪어가는데, 우리 인간은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런 직장이라는 테두리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버크헤이스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유를 찾아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찾아서 헐헐 날아가라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도 지금 생활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플랜 B를 미리 만들어서 멋지게 이렇게 날아가셨으면 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변화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변화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나 또는 예측했다 할지라도 또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이 핸드폰은 이제 노키아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이 노키아 핸드폰이 전 세계를 거의 주름 잡았죠. 근데 어떻게 됐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어마어마하게 뺏기고 이제 몰락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미스 코로나라고 제 나이 때 되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다 알고. 이 타자기는 한 130년 넘게 전 세계 타자기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코닥입니다. 이 코닥은 필름 회사죠. 여러분들 이 코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거 아시나요? 그런데 코닥 입장에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 자기 이 필름을 판매를 못하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100년이 넘은 이 코닥 칼라도 망하게 됐죠. 이건 이제 어떤 그래프냐면요. 여기 보면 KBS, MBC, SBS에서 방송사들입니다. 우리 미디어는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이 줄고 있어요. 이건 이제 매출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 6천 정도 되는 게 지금은 한 3천 정도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불과 10년 만에. 왜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을까요? 네, 바로 유튜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사람들이 이제는 기존의 미디어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이렇게 세상이 이제 빨리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또 그 직장이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돼서 회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재수없게 10년, 20년 다닌다고 할지라도 50대 초반이 돼서 나왔을 때 세상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장의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실 때 나만의 사업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인 직기업을 준비해서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 인류의 발을 붙이고는 이루로 도루할 수 없다 라는 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또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 5개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는 제가 뭘 하고 있죠? 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진정한 힘이죠. 자, 2부에서는요, 이 책의 저자가 직장을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실천, 또 행동 전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5개를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단 하나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실천해 간다고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